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을지대학교 입학사정관 성지혜라고 합니다. 저희 입학 전형 주요 사항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는 의예과 기존에 40명에서 60명을 추가적으로 배정받으면서 저희 2025학년도에는 1079명을 모집하는 학교입니다. 여기서 학부와 관련된 개편안을 좀 유심 있게 살펴보셔야 하는 이유는 저희가 기존에 스마트의료정보학과 바이오공학부 휴먼서비스 이렇게 학부명이 자연계열학부, 인문사회계열학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모집 요강 같은 걸 살펴보면 바이오공학부 폐지되었다는데 선생님 전공이 없어졌나요? 라는 질문을 좀 많이 받을 때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전공은 그대로고 학부의 이름과 일부 개편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 고3들에게 중요한 이유는 선생님 저 식품영양 전공에 지원을 하고 싶은데 자연계열 학부는 입시 결과를 알 수가 없네요 라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에게 작년도 기준으로 식품영양 전공은 바이오공학부에 소속되었던 전공이니까 바이오공학부 입시 결과를 보면 올해 자연계열 학부의 입시 결과를 유추할 수 있다. 혹은 장래지도학, 장래산업 전공을 하고 싶은 친구가 인문사회계열 학부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점수가 없어요 라고 하면 작년 기준으로 휴먼서비스 전공의 점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 스마트의료정보학과에 있던 의료 경영 전공과 빅데이터 인공지능 전공이 일부 학부 개편으로 인해서 쪼개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현재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보다는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조금 더 해당이 많이 되는 사안일 것 같은데요. 저희 반영 교과 중 이수 단위가 80단위 미만일 경우에는 작년에는 0.92를 곱하여서 적용을 했는데 올해는 0.94를 곱해서 적용한다. 일부 상향 조정되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올해 가장 큰 전형의 특징은 작년까지 진행되었던 교과 면접 우수자 전형이 폐지되고 논술 우수자 전형이 신설되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논술 우수자 전형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이유는 신설되기도 했지만 저희 학교 기준에서 굉장히 많이 선발을 하고 있고 또한 상대적으로 생활기록부나 내신이 조금 부족했던 친구들이 논술 전형을 통해서 뒤집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기회의 전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확대가 되고 저도 좀 강조를 드릴 것 같습니다. 최저 기준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작년까지는 기회균형 3와 특성화 고교 졸업자 일부 특별 전형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을 했는데 올해는 기회균형 3와 특성화 고교 졸업자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회균형 3 같은 경우에는 사회기업 배려 대상자 전형과 유사하게 조건이 되는 학생들이 지원을 할 수 있는 전형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 특별 전형에 해당되는지는 저희 이제 모집 요강이나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조건을 한번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일부 특별 전형에서 의예과 최저 등급이 좀 완화가 되었습니다. 의예과는 수시, 정시 모두 최저 등급이 조금 높은 편이었는데요. 기회균형 2 전형에서 4개 영역 등급 합 6에서 3개 영역 등급 합 4로 일부 조금 완화가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각 전형별로 선발하는 인원인데요. 보시다시피 논술 우수자 전형의 포션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좀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상대적으로 선발 인원이 조금 줄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저희 학교는 이제 정시 30%, 수시 70% 이상으로 정시보다는 수시를 조금 더 많이 선발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수시 지원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 원서 접수 및 고사 시기는 뭐가 며칠이고 뭐가 며칠이고 학생과 부모님께서 외울 필요는 없지만 제가 학생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이유는 수능 시험 일자입니다. 현재 여기서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11월 14일 수능일을 기준으로 논술고사는 수능 전에 실시를 하고요. 면접고사는 수능 이후에 실시를 합니다. 이거는 학생들의 본인의 학습 전략을 짤 때도 내가 수능 전에 어떤 걸 집중할 수 있을지 혹은 수능 끝나고 그 짧은 시간 동안 얼마나 내가 집중적으로 준비를 할지에 대해서 본인의 개인적인 전략과 굉장히 맞닿아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저희 대학은 약수령 논술로 간략 논술을 시행 중인데 저희가 봤을 때 10월 26일, 27일 이 날짜에 약수령 논술고사는 겹치는 대학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학생부 종합타대학과 면접일이 논술고사랑 겹치는 학교가 일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대학이 수능 끝난 주 주말에 면접이나 논술고사를 시행하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의 면접고사는 일정이 겹칠 수 있습니다. 저희 수시카드가 6장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학교, 희망하는 학교에 고사일이 얼마나 많이 겹치는지 이런 것도 전략적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시에서 잡혀있는 면접고사는 일반적인 학생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고 재외국민과 외국인 전형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면접고사일이니까 간단하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수시 모집 전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학생부 종합 전형은 종류가 2개인데요. 하나는 면접이 있는 전형과 하나는 면접 없이 생활기록부 서류로만 평가하는 전형입니다. 이름이 달라서 지원 시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일반적인 얘기들보다는 실제로 이제 여기 오신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이야기는 지원 학생들의 성향, 나의 경쟁자들의 성향을 조금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학생부 종합전형은 모두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이제 그동안의 학생들의 입시 결과를 좀 살펴봤을 때는 자기소개서가 없어진 만큼 생활기록부에서 본인의 희망 전공이 변경되었다든지 면접을 통해서 본인이 어필하고 싶은 정말 좋은 활동이 있다든지 혹은 저는 이제 내신 성적은 조금 부족하지만 면접에 좀 특화가 되어 있어서 면접 한 방으로 조금 뒤집어 보고 싶은 친구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면접이 있는 전형을 좀 선호하는 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활동이 조금 풍부하고 자기소개서가 없어진 대신 본인을 어필하고 싶은 그런 학생들이 조금 지원을 하는 편이고요. 서류형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생활기록부만 평가를 하기 때문에 생활기록부에서 꾸준히 학교 생활을 성실하게 했다는 이야기가 적혀 있고 그리고 전공의 계열이 크게 변하지 않았을 때 좀 안정지향적인 친구들이 서류형을 접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저희가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내용을 전반으로 정성평가하기 때문에 내신 성적만 두고는 떨어진다, 붙는다라는 걸 저희가 장담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또 요즘 학생들이 워낙 야무지게 잘 알고 있는 부분은 선생님 학종 성적 아예 안 보는 거 아니잖아요?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만약에 생명공학과에 관심이 있다고 했는데 고등학교에서 3년 내내 생명과 관련된 혹은 생물과 관련된 과목 이수를 전혀 하지 않았다면 내가 생명공학과를 원했다라는 부분이 과목 이수에서 드러나지 않을 뿐더러 혹시 내가 생명공학과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친구는 과목 이수 상황에서도 수학이나 과학 쪽의 성적을 통해서 교수님들은 전공 적합성이나 진로 계열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성실하게 생활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과 과목의 내신도 평가 요소로 종합적으로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을지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의 서류평가는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이렇게 고루고루 들어가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면접형의 학업 역량이 35%인데 반면 서류형의 학업 역량이 40% 정도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안정지향적인 친구들, 본인은 내신과 생기부가 그래도 평균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조금 더 서류형에 관심이 많은 이유도 상대적으로 학업 역량의 비중이 서류형이 더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지원을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되고, 저희 입시 결과를 보았을 때도 면접형보다는 서류형이 대부분의 학과들의 입시 결과, 학생 생활기록부 평균이 조금 더 높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 면접은 블라인드 면접과 생활기록부 기반 면접인 것만 집중적으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생기부 기반 면접임을 강조하는 이유는 본인이 생활기록부에 했다고 나와 있는 활동을 실제 면접장에서 대답하지 못한다면 그 부분은 좀 많이 불리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면접을 보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생활기록부에서 예상 질문을 많이 뽑아보고 본인이 한 활동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정도로 준비를 해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럼에도 저는 면접형과 서류형 둘 중에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고민됩니다. 둘 다 지원 가능합니다. 저희는 학생부 종합 내에서 면접이 있는 전형과 면접이 없는 전형 둘 다 지원 가능하기 때문에, 혹시 을지대 지원 합격 가능성을 높이시고 싶으시거나 너무너무 오고 싶으시면 두 개 다 지원하는 거를 저는 좀 추천을 드립니다. 저희 이제 교과 전형, 내신이 들어가는 전형은 논술 우수자 전형과 학생부 교과 전형 내 지역균형, 지역의료인재, 농어촌학생, 기회균형 1, 2, 3가 있는데, 아까 앞서서 제가 교과 면접이 폐지되었다고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 저는 그럼 이제 내신만 갖고 지원하기에는 조금 어려운가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에게 추천하는 전형은 지역균형 전형입니다. 이름은 이제 지역균형 전형인데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고루고루 지원을 해봐라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학생들 사이에서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불리는 전형입니다. 을지대학교는 학교장 추천 전형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제 원서 접수 전에 고등학교에서 수요 조사를 하실 거예요. 학교장 추천 전형 을지대학교 받고 싶은 사람은 그때 학교에 이제 얘기를 해주시면 지역균형 전형으로 지원이 가능하시고, 내신 100% 전형입니다. 저희 논술 전형은 219명 모집 인원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요. 학생부 교과는 30% 반영이 되고 최저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학생부 100% 전형은 지역균형 전형과 농어촌, 기회균형 1, 2, 3, 특성화 고교 이렇게 다양한 전형들이 지금 마련되어 있으니 본인이 해당하는 조건과 유리한 전형은 살펴보시고 지원을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저희 내신만 보는 전형에서는 일부 최저학력 기준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부에서는 최저학력 기준이 없지만 간호대학과 보건과학대학은 최저학력 기준이 있기 때문에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 논술 우수자 전형은 약수령 논술이자 쉬운 논술로 학교 정기고사 수준의 난이도입니다. 크게 어렵지 않고요. 이제 논술 전형을 딱 한다고 했을 때 학원을 다 가야 되냐라는 이제 걱정을 좀 많이 하고 계시기는 하는데, 개인적으로 고사의 수준이 어렵지 않고, 그리고 이미 다른 학교에서 약수령 논술을 많이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학교의 기출문제와 저희 학교 모의고사를 좀 풀어본다면 학생이 혼자서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전형일 뿐만 아니라, 현재 EBS 같은 공식적인 채널에서도 각 학교 논술 기출 문항들을 좀 특강으로 묶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준비하시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 논술고사의 가장 큰 특징은 국어와 수학의 문항 비율이 동일합니다. 일부 학교는 자연계열과 인문계열을 나누어서 국어 수학의 비율을 좀 조정하기도 하는데요. 저희는 교차 지원 활성화를 위해서 국어와 수학 동일하게 문항을 갖고 있고, 간호 특히 이제 선생님 저는 문과 관련한 과목들을 이수했는데 간호대학 지원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간호대학을 문과 친구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이과 동일한 구성으로 지금 현재 시험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국어 같은 경우에는 언매, 비문학, 문학, 수학은 수원, 수투 공통 과목으로 진행이 되는데 저희 현재 진행 중인 수능과 모의고사 수준의 시험 범위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언어의 매체, 문법 과목을 조금 걱정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냐면 현재 고등학교 내신에서 나오는 문법 영역 같은 경우에는 암기할 부분도 많고 다소 지역적인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 수능이나 모의고사 언어와 매체 문법 영역을 보면 텍스트 해석용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해당 문법에 대한 정보를 주고 선지해서 적용해봐라 라는 느낌으로 문법을 암기하지 않더라도 텍스트를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그리고 저희가 그 정보를 토대로 학생들이 적용할 수 있도록 문제를 설계하고 있기 때문에 문법에 있어서 언매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암기가 중심이 아니라는 점만 좀 강조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수학 역시 수원, 수투 공통 과목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 선택 과목의 유불리를 최소화한 전형입니다. 을지대학교 논술 예시문항을 보시면 알겠지만 단답형으로 굉장히 이제 짧게 서술을 하게 되어 있고 부분 점수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수학 역시 소문항이 있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1, 2번이 풀리면 3번도 풀리게끔 문제가 되어 있고 2번을 틀리더라도 1번과 3번의 정답이 맞으면 부분 점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현재 저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모의 논술 고사를 현재 진행 중이고요. 10인 이상의 단체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고사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문제지, 답안지, 해설지 같이 발송을 해드리고 있고 온라인 고사도 7월 25일 코엑스 수시 박람회 일자부터 8월 4일 일요일까지 입학처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면 온라인 모의고사를 통해 학생이 작성한 답안을 이제 직접 업로드하고 채점 결과까지 공개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으니 관심 있는 학생들은 온라인 모의 논술고사도 응시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최저 학력 기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는 내신 100% 전형에 한해서 4개 영역의 등급 합이 8등급 이내면 되고요. 간호학과 이외에 보건과학대학, 방사선과 응급구조학과, 물리치료학과 등이 포함되어 있는 보건과학대학은 한 개 영역에서 4등급만 맞으면 최저 충족이 가능하십니다. 이외에 자율전공학부, 첨단, 인문사회, 자연계열학부에서는 최저 등급이 없습니다. 네. 저희 의예과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의예과 같은 경우에는 지역균형, 지역의료인재, 농어촌 기회균형 1, 2, 3 모두 합쳐서 학생부 95%에 면접 5%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학생들에게 우스갯소리로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예과 면접은 인성 면접으로 진행이 되고요. 학과와 관련된 전공 지식을 묻는 것이 아닌 집단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충돌이나 학교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딜레마 상황을 통해서 학생의 인성적인 영역 자질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인성면접 5%가 굉장히 작다고 보일 수도 있는데 실제 저희 입시 결과를 살펴보시면 이 인성면접 5% 때문에 등수가 바뀐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인성면접 5%도 잘 준비를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예과 같은 경우에는 수시에서 최저 등급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의예과 정원이 많이 늘어나면서 일부 학부모님들께서는 학생부 내신은 약간 조금 합격자들의 내신이 내려갈 것이라고 기대는 하고 있으신 상황입니다. 하지만 의예과 수시에서 저는 가장 관건이 되는 게 이 최저 등급 충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국, 영, 수 그리고 과탐은 2개 과목 응시가 필수고요. 그중에 1개 과목 잘 본 것이 최저 등급 기준으로 들어가는데 지역균형 전형, 전국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이 지역균형 전형은 4개 등급의 합이 5,
그리고 나머지 지역의료 인재 전형, 농어촌 전형, 기회균형 1 같은 경우에는 4개 등급 합이 6, 기회균형 2 같은 경우에는 3개 등급 합이 5 이내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최저 등급을 가장 중요하게 충족을 해야 된다라고 의예과 지원을 원하는 친구들에게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수시 모집에서 학생부 반영 요소를 조금 말씀드리면요. 저희는 인문과 자연 구분 없이 국, 영수, 사과, 한국사를 교과 내신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지대식으로 본인이 국영수, 사과, 한국사가 몇 등급인지 정확하게 점수를 알고 있어야 작년도 합격자 평균과 비교를 하기 좀 용이하실 거고요. 학생부 종합격 같은 경우에는 합격자 평균을 공개를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숫자를 점수화시켜서 평가하는 전형이 아니다 보니까 참고치만 이제 활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 학교는 ABC와 같이 이런 형식으로 나오는 등급은 반영을 하지 않고 숫자 석차 등급이 나오는 등급만 반영을 하는데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생기부 전체를 전반적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ABC 영역으로 나온 과목도 같이 평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는 1등급에서 5등급, 6등급까지는 2점 차이로 굉장히 이제 등급 간 간격은 조금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6등급 이후부터는 감점이 좀 큰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논술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논술 시험 문제에서 한 문제를 더 맞추면 등급으로 1.4등급에서 5등급 정도 뒤집을 수 있는 점수 차이를 지금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영 비율은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거를 요약해드린 그런 페이지이고요. 그리고 정시 모집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정시 전형은 종류가 2개 있는데요. 이제 일반 전형 1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가 10% 들어갑니다. 수능 그 10%가 반영되는 전형이고요. 반영 요소를 조금 이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부 교과 역시 아까 수시와 같이 국영수, 사과, 한국사까지 들어간 점수가 내신으로 좀 반영이 되고요. 일반 전형 1의 가장 큰 특징은 계열마다 지정 과목이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저희 자연계열, 간호학과를 포함해서 보건과학대학과 자연계열학부와 첨단학부는 3개 영역 중에 2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학과 영어가 필수로 들어가는 전형이고요. 나머지 국어와 탐구에서는 본인이 잘 본 점수 상위 과목이 들어가서 일반 전형 1에서는 계열별로 지정 과목이 있고 비율도 수학이 40, 영어가 30이며 이제 한국사를 필수적으로 응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가산점이 반영되는 과목이고요. 이제 자연계열이다 보니까 과탐 응시를 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과탐 역시 1개 과목 3%, 2개 과목 5%의 과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문계열은 의료경영학과 인문사회계열 학부로 나뉘는데요. 저희 인문계열은 3개 반영 영역 중에 국어와 영어가 필수값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본인이 우수한 성적을 받은 과목이 들어가니까 반영 영역은 3개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역시 한국사는 필수 응시에 가산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전형이자 인기가 많고 문의가 많은 전형인데요. 저희 정시모집 일반 전형 2 같은 경우에는 수능 100% 전형입니다. 이 전형의 특징은 쉽게 요약을 하자면 계열 구분 없이 상위 2과목만 들어갑니다. 계열 구분 없고 필수 지정 과목 없고 비율도 모두 동일하게 상위 2과목만 들어가기 때문에 선생님 저는 국어를 잘 보고 영어를 잘 봤는데 간호학과 지원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인기가 많은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연계열과 인문사회계열 반영 과목의 차이가 없고 비율 역시 차이가 없습니다. 2개 100% 들어가는 전형이고요. 한국사는 필수 응시의 가산점 영역으로도 들어갑니다.
의예과 같은 경우에는 수능도 반영 방법이 조금 상이합니다. 국, 영, 수, 탐구까지 전부 반영을 하고요. 한국사는 필수 응시에 가산점이 들어가는 그런 전형입니다. 저희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어가 다른 과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조금 낮은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사와 영어 등급 반영 방법을 조금 말씀드리면요. 한국사는 1등급부터 4등급까지는 가산점 5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등급도 5등급 4점, 6등급 3점 이런 식으로 한국사 가산점은 부여를 하고 있고, 영어 등급을 받았을 때는 1등급은 100점으로 환산이 되고 2등급은 95점, 3등급은 90점으로 환산이 되시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시는 이렇게 요약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을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간단하게 궁금한 점에 대해서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대학별 고사가 중복되지 않는 경우에 복수 지원이 수시에서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부 종합 서류형, 학생부 종합 면접형, 교과로 지역균형 전형까지 모두 중복 지원이 가능하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서류형의 의정부 캠퍼스, 면접형의 성남 캠퍼스 이런 식으로도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특별 전형에 해당이 되신다라고 하면은 이론상 6개 모두 을지대학교에 지원하실 수 있는 카드도 일반적인 학과에서는 현재 계산적으로는 가능해 보입니다. 학부제 전공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 진로 전공 탐색 후에 2학년 진학 전에 선택을 하는 거고요. 저희 다전공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좀 추천을 드리는 편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원과 성적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탐구 과목 선택 시 과탐과 사탐 저희 구분 없이 선택 가능합니다. 단 의과대학은 과탐 2개 과목 응시가 필수이기 때문에 의예과 지원을 원하는 친구들은 최저학력 기준이나 아니면은 반영 과목을 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준비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저희 기숙사 신청 조건은 1학년 신입생들 같은 경우에는 성적이 없기 때문에 현재 직선거리 기준으로 통학거리를 고려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 입학처 홈페이지나 이제 카카오톡 채널 혹은 입학처로 전화 문의 주시면은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